자, 봅시다. 7번. 지금 나한테 5개가 다 실수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해야 된대. 절대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문제의 제목은 이렇겠죠. 코시 슈바르츠. 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모양 맞추기를 훈련합시다. 어떻게? 제곱. 힌트 자체는 제곱 그리고 나 제곱. 그래서 모양 맞추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가로를 싹 치시고 거기에 곱하기. 이 앞에 지금 숨겨져 있는 숫자들, 앞에 곱셈 연산에 대한 항등원 11111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찬가지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놓고 짝꿍 찾아 나서면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의 전체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르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원래 기본 컨셉은 개념 자체는 열글로부터 시작되는 거 맞지? 어떻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거기에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크거나 같습니다. 어떻게? 짝꿍 그래서 어떻게?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이요. 얘가 확장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거기에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을 갖다 붙이게 되면 여전히 크거나 같습니다. 어떻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전체 제곱이요. 자,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까? 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등호 성립할 때는 비율 같을 때, 비율이 같다라고 불리는 것은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 그래서 어떻게?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가 같을 때 우리들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요게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그대로 갖다 붙인 거죠. 그럼 모양이 맞춰지고요.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계산하시면 5가 되는데요. 그치? 그럼 최종 결론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양변 5분의 1을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5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의 전체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텐데, 즉 여기서 말하는 n의 값은요, 얘가 절대 부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5분의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가 참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n의 범위는요, 실수 n의 범위는 5분의 1이어도 좋고요, 5분의 1보다 작아도 좋죠. 5분의 1보다 작다는 건 n 대신 10분의 1을 써도 참이 되는 거 맞지? 당연하잖아. 이 녀석 자체가 5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놈인데, 내가 여기다 10분의 1을 갖다 쓰든 100분의 1을 갖다 쓰든 마이너스 5를 갖다 쓰든 마이너스 1억을 갖다 쓰든 괜찮습니까? 항상 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n값의 범위 자체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5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바로 n이 가질 수 있는 실수값의 범위가 돼. 그렇지? 그런데 최대값을 물었으니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n의 최대값은 몇 분의 몇이라고 말하시면 된다? 5분의 1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문제 풀면 될 것 같고, 자, fx라고 불리는 함수가 x제곱분의 1이래요. 나요, 아직은 점찍기 방법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게 바로 뒷파트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런 거야. 자,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이차함수 fx가 x제곱이었다라고 생각해봐.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는요, y축이 뭐가 돼요? 대칭축이 되죠. 그치? 얘도 거의 비슷한 똑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은요, 아니 마이너스 2를 제곱하나 똑같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하나 3을 제곱하나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fx랑 똑같아져서 우리 바로 뒤에 배운 함수 파트에서 y축 대칭인 우함수입니다 이렇게 부를 거야. 하여튼 나는 무슨 함수고 y축 대칭 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 축이 대칭축이 되어 호로록 접으면 일치하는 함수가 됩니다. 아직 못 그리니까 출제자가 그려줄게 이거였어요. 괜찮아?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볼게. 임의의 점,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정해지지 않은 동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나는 좌표를 놓으셔야 돼요. 좌표를 놓으세요.
x좌표를 임의로 t라고 놓는다면 그때 y좌표는 뭐가 되고 t제곱분의 1이 되고요. 이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4로 일정하다라는 정보를 준 거야. 그럼 둘레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t, 여기는 t제곱분의 1. 그래서 t 더하기 t제곱분의 1의 2배가 4니까 얘 값이 2로서 일정하다, 이 정보를 여러분한테 준 거 맞죠? 괜찮아요? 이 길이가 t, 이 길이가 t제곱분의 1. 우리들의 2배, 그것이 4. 그러니까 나는 2. 그치? 얘로서 일정합니다. 이렇게 준 거야. 2로서 일정하다. 그때 넓이에 무슨 값을 묻고 있어요? 최대값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넓이 자체는요. 호로록 가로와 세로의 곱이니까 뭐가 돼? t분의 1이요. 결국 t분의 1에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나요. 1사분면에 있는 임의의 동점 p는요. t의 값이 양수일 때를 말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 동그라미 나 세모, 동그라미와 세모 자체가 모두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바이 산술 기하에 의하면 2배의 루트 여기 올 자리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가 될 것이고 그때 드고가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산술 기하라고 불리는 건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을 때 성립하죠. 그치? 그래서 갖다 쓰세요. 동그라미와 세모의 곱은요 t분의 1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것은 절대부등식. 거기에 여기에만 주목한다면 결국 루트 t분의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럼 제곱을 해도 나도 양수 나도 양수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t분의 2라고 불리는 건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나한테 원했던 건 t분의 1. 이게 바로 넓이인데 넓이의 최대값을 원하니 최대값은 뭐라고? 1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언제 넓이가 최대가 돼?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을 때 최대가 돼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가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는요 우리들이 같을 때니까 t세제곱이 1이 될 때 이거 오메가 법칙에서 많이 봤던 그치? 아주 스페셜리스트 3차 방정식 이해해요? 쟤는 실근 하나와 혹은 2개를 갖는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t가 몇일 때? 1일 때 t가 1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될 때? 정사각형이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서술해 주실 수도 있답니다. 괜찮습니까? 네. 9번 기본 문항이죠. 나요. 얘는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런 거. 그 자체로 보면 안 돼요. 이런 거야. 왜? 잘 봐. 내가 x라고 불리는 것을 새로운 그냥 하나의 동그라미라고 보고 선생님 x-4분의 4라고 불리는 걸 그냥 세모로 본다면 선생님 나도 양수가 맞거든요. 그러면 산술기하를 돌려서 쓰면 되잖아요. 산술기하는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네, 한번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배의 루트 여기 오는 자리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인데요. 동그라미랑 세모랑 여러분들이 곱하시게 되면 x-4분의 몇 x가 돼요? 4x가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변치 않아요. 얘는 항상 참인 건 맞아요. 나도 양수니까요. 이해? 근데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쁜 이유는 나는 아직 이것을 좌표 평면에다 그래프로 해석할 수가 없고 그래프로 해석하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숫자가 딱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맞아? 이게 뭐야 이런 거야. 네가 지금 1학년 수에서 기분이 딱 나쁜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서 짱나요 이런 거지. 그럼 너의 바램은 이건 맞는 거예요. 괜찮아? 이 식은 맞는 식인데 어떤 값을 구해달래매. 그럼 너의 바램은 짱난다. 숫자가 아니네 짜증나 이런 거야. 동그라미랑 세모랑 곱해서 모여이길 바래. 숫자라고 한다면 기분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거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식변형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식변형이라고 불리는 건 이런 거지. 너의 바램을 생각하란 말이야. 너의 바램은 동그라미랑 세모랑 곱해서 숫자가 되길 바라는 거. 그게 너의 바램이거든.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 어떻게? 내가
여기 x를 그대로 두지 말고 x-4라고 한번 갖다 붙이고 더하기 x-4분의 4라고 갖다 붙였어. 내가 한번 빼기 4한 거지? 그럼 플러스 4를 하세요. 그럼 전체식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빼기 4 한 번에 플러스 4 한 번. 이해해? 그럼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지. 선생님 나를 이번에 동그라미 나를 세모로 보신다면 어머나 우리 둘이 양수가 맞고요. 그러면 2배의 루트 요 자리에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가 오시면 되는데 어머나 동그라미랑 세모랑 곱했더니 나의 바램대로 숫자가 되고 괜찮아? 여기에 플러스 4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러스 4 이래버리면 되지.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식 변형을 해서 내가 이런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위 내용이 잘못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아름다운 숫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4, 얘 계산하면 4, 4 더하기 4. 나의 값이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은 뭐다? 8이다. 그럼 그때 최소값 나는 뭐라고 갖다 써주시면 되고 8이라고 갖다 쓰시면 되고 언제 최소값을 갖니? 이렇게 물었으니까 내가 원했던 동그라미는 얘, 세모는 얘. 그래서 언제 최소값 같습니까? 등호가 언제 만족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를 풀어주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는요 x-4의 제곱이요 4가 되는 그 순간이요. 괜찮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x-4라고 불리는 건 2일 수도 있고 또는 x-4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2여도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다 돼요. 그런데 x는 6 또는 x는 뭐가 나오는데요? 2가 나오는데 내가 원했던 건 x가 4보다 클 때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꺼져줄래요? 그래서 x가 6일 때 최소값 8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제 갔니? 라고 물으시다면 나 x가 6일 때 최소값 8을 가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a 플러스 b의 값을 묻고 있으니 우리들의 합은요 14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답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자 봅시다. 11번 11번 정삼각형이 있대요. 아름다운 삼각형이구나. 나 정삼각형이요.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 4자리인 이런 정삼각형이 있대. 그런데 내부에 점피가 있는데요. 어머나 그 내부의 점피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찍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각각의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구지 수선의 발을 떨구지 수선의 발을 떨구지 이런 거야. 수선의 발을 떨궈서 그때 이 P라는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들을 각각 X, Y, Z라고 하자. 그렇고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얘 무슨 값을 묻고 있어요?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이런 거야. 최소값. 자, 우리는 분해라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 돼요. 자, 넓이를 물을 때 분해라고 불리는 건 이렇지 않습니까? 사각형의 넓이요. 평행사 변형 또는 마른 못 또는 사다리꼴 얘네들은요 넓이 자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이상한 사각형이요. 이상한 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보조선을 그어 삼각형 두 개로 분해를 합니다. 이런 거야. 다시 내 말 잘 들어봐. 야, 네가 풋풋했던 그 시절인 중학교 때를 생각해봐. 중학교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아주 이상한 삼각형, 직각삼각형 아니야? 직각삼각형 아니고 이 세 점의 좌표를 줬다 이거야. 괜찮아? 그럼 너 중학교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라고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구하진 않잖아. 선생님, 밑변의 길이를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서 높이를 구해요. 사선식을 써요. 그건 선행이잖아요. 괜찮아요? 본행에 맞게 중학교대로 저런 이상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한다면
이게 고등학교 때 위력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얘들아.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썼던 건 뭐죠? 중학교 때를 생각하세요, 이런 거야. 분해라는 방법을 썼어요. 분해라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자체에서 분해해도 되지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난 확실하게 아는데 각각의 꼭지점을 지나는 수직선과 수평선을 선생님 작도할 거야, 이런 거야.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작도해. 그러면 너는 분명히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분명히 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어차피 세 점의 좌표 안 되네. 괜찮아? 그러면 이 S1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고 이 S2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고 S3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으니 맞아?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이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마이너 직각삼각형 세 개의 넓이를 구하자. 도전해자. 이 방법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중딩 때부터 분해라는 과정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봐봐. 나 갑자기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야될래. 각각의 제곱의 최소값. 괜찮아?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 식을 만들어야죠. 식을 만든다는 건 x, y, z에 대한 관계식을 만드셔야죠. 괜찮습니까? 만든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정삼각형의 전체 넓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4분의 루트 3의 곱하기 길이의 제곱. 괜찮아요?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의 4의 제곱을 곱하시게 되면 전체 넓이가 4 루트 3이 잡히는데. 괜찮아? 그러면 정삼각형이라는 건 나도 4고 나도 4라는 거 아니야. 이 정삼각형의 전체 넓이를요. 세 개로 분해시키세요. 마치 내저번에서 다시 뭐라고? 내저번에서 삼각형이 하나 있고 거기에 내저번이 있을 때 맞아? 이때 삼각형의 넓이,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해? 우리가 분해했듯이 그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를 하세요. 괜찮아? 이 삼각형의 넓이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와 그런 다음에 이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에 세 개의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전체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xy가 되고 보라색 얘는 어떻게 돼? 2xy가 되고 연두색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지? 2xz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관계식 만드세요. 어떻게? 2배 어떻게? xy 더하기 그런 다음에 뭐? x 뭐야 정신 차려 박동원 꾸벅 미안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니까 여기 2x 여기 2y 여기 2z 어우씨 괜찮아 잘못 봤어. 오케이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 여기가 높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못 봤어 미안해. 2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요 결국 전체 넓이 뭐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4루트 3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아는 건 이제 관계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불리는 것은 2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갑자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최소값을 묻는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제목은 여전히 코시 슈바르츠. 왜? 개념에 의하면 어떻게? 나는 알아요 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요. 그리고 여기 앞에 개수들 1이 숨겨져 있으니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숫자 계산놀이 하시면 되죠? 나를 제곱하시면 뭐가 될 것이고 12가 될 것이고 나는 뭐예요? 3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정리.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요. 양변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4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4입니다. 이렇게요. 언제 최소값 같니? 라고 물으신다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같을 때니까 x, y, z가 같을 때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세 변이 아니라 이 길이 세 개가 같을 때 그때 최소값 뭐를 갖는다? 4를 갖는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답은 4. 자, 넘어가서 12번. 직육면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요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울 때 처음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했고. 무슨 소리냐? 나 직육면체가 있어요, 쌤. A라고 해주고 B라고 해주고 C라고 해주세요, 이런 거. 그래서 곱셈 공식을 배울 때 다시 복습하죠. 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총합. 모든 모서리 길이의 총합은요 4개씩 총 12개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 맞아? 나 여기서 건널비의 총합을 몰아요, 이런 거야. 건널비의 총합은 괜찮아? 총 전개도를 펼치면 6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2개씩 합동. 그렇게 어떻게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입니다. 이렇게. 부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물으신다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ABC입니다. 이렇게. 그때 대각선. 보통 요 말은 가장 생략하죠. 가장 긴 대각선을 말해요. 가장 긴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으면서 대각선의 길이를 물을 때는요. 이걸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괜찮습니까? 얘를 대각선의 길이라고 하여 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아저씨 하면 이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라는 C. 그래서 다시 피타고라스 돌리게 되면 공식 완성. 어떻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노란색 길이라고 한다면 요 노란색 길이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길이가 다시 c가 되니까 다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아저씨 쓰면 예 완성되는 거 맞죠? 이 개념을 그냥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대각선의 길이가 5래요. 그럼 여러분한테 알려준 사실은 루트. 이걸 갖다 쓸 필요가 없지. 너한테 알려준 사실은 이 대각선의 길이 내가 5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묻고 있으니 나의 최대값을 묻는다 이런 거죠. 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니? 이런 거야. 11번 아우 너도 코시였어 이런 거지. 코시쇼 말이지. 얘를 제곱하시면 나한테 알려준 정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의 값이 25라는 정보를 알려준 것이고 그럼 똑같이 가는 거죠. 어떻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요. 숫자 놀이 합시다 이런 거야. 나의 값이 25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값이 뭐예요? 3이에요. 그럼 나는요. 결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7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러면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루트 75요. 5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서술형 풀 때 마이너스 5루트 3 이래버리면 망해요. 왜죠라고 물으신다면 ABC는 직육면체에서의 변의 길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나의 최대값은 5루트 3 거기에 4배를 때려달래. 그러니까 4배의 최대값은 4배를 때린 20루트 3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